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어디를 가려고 이 버스 정류장에 왔냐면 바로 칼리닝그라드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발트 3국으로 갈 수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모스크바나 이쪽은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고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섬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액은 170줄로티니까요. 약 한국 돈 5만원 정도 하고요. 저는 내일 칼리닝그라드로 갑니다. 여러분. 버스역 안에 심카드 판매하는데요. 플레이 이게 폴란드에서 유명한 심카드인데 10줄로티입니다. 3,000원 15GB 이용하는데 3,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네요. 자, 버스랑 트램 가격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풀, 리듀스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리듀스드는 학생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눌러야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 풀을 눌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저렴하다고 2.4 구입하시면 안 되고 일반 사람은 이 풀을 눌러야 됩니다. 표 검토원들이 검사하다가 걸리면 이거 벌금 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5줄로티 되거든요. 4.8줄로티니까 한 번 타는데 가격대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1,500원? 한국은 제가 지하철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한 번 타는데 얼마인가요? 자, 오늘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떨립니다. 제가 국경 검사할 때 이렇게 걱정이 됐던 적이 없는데 여기 국경을 건널 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버스 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에서 버스 기사님에게 여권과 버스표로 확인을 한번 하고 버스를 탑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여성분이 정보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러시아 국경 검문소는 매우 까다롭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다. 막히면 다시 폴란드 돌아오면 되죠. 걱정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재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아 떨리네요. 여러분 폴란드에서 러시아 국경 들어갈 때는 차량이 한 대도 없네요. 폴란드 국경 검문소 이제 넘어갔고요. 작은 뭐 이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만 따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한 번 더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너가 러시아를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돌아올 때는 너의 여권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폴란드 정부에서 나가는 건 괜찮지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제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경찰이 하는 말이 러시아에서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폴란드로 들어와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다시 들어오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리투아니아 갔다가 폴란드로 넘어오는 거는 그렇게 넘어오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거 말해주고 저만 개인적으로 사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 기기에다 대고 한국인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왜 가냐 물어보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뭘 하러 왔냐? 여행하러 왔다. 러시아는 왜 가냐? 여행하러 간다. 알았다.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관문은 러시아 국경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국경 검문소까지 끝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국경에서 더 많이 물어보고 러시아 국경에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뭐 물어봤나? 그냥 바로 도장 찍어주셨고 제가 알기로 무비자가 3개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3개월이라서 3개월 맞냐? 그거 확인했더니 아니다. 직원분께서 2개월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데 왜 2개월이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2개월입니다. 대기 장소에서 독일 아저씨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칼리닝그라드를 가신다고 하길래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원래 독일인의 도시였고 1945년도쯤에 할머니께서 당시 4살이었답니다. 전쟁에 소련이 이기고 다 쫓겨난 상황이었죠. 가족들이랑 누나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독일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의 할아버지께서는 칼리닝그라드에 남겠다 말씀하셨대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너희들이 나가라고 하냐? 난 남겠다. 막강한 주장을 가족들이 억지로라도 끌고 갔어야 됐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못 끌고 갔나 봐요. 그래서 완강하게 나는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셨던 할아버지는 소련군이 죽였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죽은 독일인이 그때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면은 다 죽였다고 해요. 무고한 시민이 죽는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했든 무고한 시민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를 국경검문소에서 알게 되네요. 칼리닝그라드 거의 1분 패스 바로 도장 찍어주셨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아주 쉽게 입성했습니다. 한국은 무비자라서 돈을 받지 않는데 폴란드 국민이랑 독일 친구들은 약 한 8만원 정도 비자 돈으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폴란드랑 독일 사람들은 기간이 14일, 16일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진짜 러시아랑 이렇게 좋은 교류를 갖고 있어가지고 돈 안 내고 남들보다 8만원 아껴서 여행을 하게 됐네요. 근데 여기 길 지나가는 길에 지금 주유소 보이는데 산유국이라서 그런지 1리터에 한 휘발유가 1리터에 600원, 700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곳이 이제 칼리닝그라드 버스 정류장인데요. 걱정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쉽고 아주 간단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곳에서 이제 숙소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숙소는 예약은 안 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절대 풀로 안 차 있겠다. 여기는 풀로 차 있을 수가 없다 숙소가. 그래서 그냥 가격 흥정도 하고 좀 저렴하게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저곳이 바로 칼리닝그라드 역입니다.
여러분 현재 저는 이 뒤에 2년 전 맥도날드 건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는 버리고 간 이 맥도날드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러시아 브랜드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입니다 여러분. 신기한데요. 가격대는 빅맥 버거가 세트같이 생긴 게 한 3,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비싸야 한 4,000원 언저리에 먹을 수 있더라고요. 치즈케이크가 한 2,000원대.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매우 저렴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가격이 좀 빠지고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훨씬 저렴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 첫 이미지가 아주 좋고 제 친구들이 프리벳 저 친구들이 길에서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이곳이 원래 맥도날드 건물이었다 다 알려주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지금 첫 이미지는 무난하고 조용하게 다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프리벳. 여러분 제가 조지아 때 2달간 여행하면서 만난 러시아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때 이 모든 러시아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친구들이 정말 좋구나, 정말 친절하고 좋은 나라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여행이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숙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숙소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제 층수인데 정부도 있고 콘센트 있고 최신식. 여기가 부엌이죠. 화장실인데 깔끔해. 포스트 이쁘네. 샤워 시설, 세면대, 헤어드라이기까지 완벽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면요 10유로입니다. 10유로 저렴하죠. 오늘은 환전하고 심카드 구입하고 이렇게 잠깐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루블 화폐 가치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1유로에 103루블입니다. 100유로를 바꾸면 1,300루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심카드 구입하러 왔는데요. 이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밀라인 560루블 정도 합니다. 기가바이트는 10기가바이트인데요. 지도 보고 번역기 돌리는 데만 주로 사용할 거라서 10기가바이트면 한 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한 7,800원 언저리 정도 됩니다. 와, 여러분 지금 시장에 왔는데 호박보석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짜 호박보석이고 크기도 커요. 이게 500루블입니다. 프리벳. 이게 5유로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보석에 혹시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은 폴란드보다 칼리닝그라드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 훨씬 저렴합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호박보석 구입하는 거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Where are you from? Azerbaycan. 아제르바이잔. Baku. 살라문 알라이쿰. Salam alaikum. Oh, it's Baku. 과일 시세 가격을 보고 있는데 천도 복숭아가 230루블입니다. 1kg에 3,2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복숭아가 280루블이니까요 3,900원 정도 합니다. 청포도가 250루블입니다. 250루블 3,500원. 청포도 3,500원 1kg당. 여러분 토마토의 가격은 90루블인데요 1kg당 1,240원 정도 하네요. 오이는 130루블이고요 1,800원 정도. 방울토마토 1kg에 100루블이니까요 1,400원. Привет. Корея. Корея, Узбекистан. 우즈베키스탄. Южный Корея, Южный Корея. 예, 유진이 코리아. 여러분 수박은 1kg에 40루블입니다. 40루블이면 600원? 수박 1kg에 600원 언저리. 여기 시장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얼굴 외형이 약간 한국인이랑 약간 비슷한 듯한 느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여러분 당근이 1kg에 30루블 420원입니다. 420원. 그리고 감자가 50루블 1kg에 700원 정도 하네요. 감자가 1kg에 700원. 여러분 쌀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쌀 얼마예요? 여러분 쌀 500g에 가격이 약 120루블입니다. 120루블이면은 1,500~600원 쏘쏘. 네. 프리벳. 해바라기 씨 기름 가격들은 120, 130, 140, 150, 170, 180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뭐 이런 2,000원 미만이다. 여러분 여기 대형 마트 왔는데 롯데 초코파이가 한 박스에 1유로 1,400~1,500원인 건데 한국보다 더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거? 한국
이것도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온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도시락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60루블이니까 800원 원절입니다. 컵라면이 800원이다. 한국 맛이 나는 컵라면이 800원이다. 엄청 저렴한 겁니다. 3개 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10개에 76루블입니다. 계란이 10개에 1000원입니다. 계란 1개에 100원. 진짜 저렴하죠. 여러분 이게 양고기 빵인데요. 양고기 이 뼈가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다고 빵집 아저씨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제일 비싼 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130루블이니까 한 1.3유로 1700원? 나쁘지 않죠. 와, 이 안에 양고기가 듬뿍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양고기가 향신료를 잘 써서 그런지 잡내 하나 없이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보이십니까? 양고기. 아, 맛있는데? 안에 양파, 뭐 양배추?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후추. 제가 후추 좋아하거든요.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네요. 러시아 음식은 아닌 것 같고 우즈베키스탄 빵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빵. 겉은 바삭, 안에는 향미 좋은 고기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먹어보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양고기 빵 먹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트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칼리닝그라드에서 숙소에서 한 이틀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숙소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이제 영상에는 찍지 못했지만 얘기를 나누다가 아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는 전기세입니다. 전기세.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에어컨이 현재 가동 중이고요. 이 칼리닝그라드가 온도가 19도, 20도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9월이고요. 시원한 날씨입니다. 근데 에어컨을 켜놨어요. 제가 왜 켜놨냐? 네,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오늘 날씨가 좀 더운 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혀 덥지 않은데 추운데 살아서 그럴까요? 19도, 20도면은 덥다 생각을 한가 봐요. 사람도 없는데 틀어놨냐?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 방에. 근데 왜 켜놨냐? 했더니 그냥 날씨가 좀 더우니까. 러시아는 전기세가 엄청 저렴한 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스비, 기름값은 뭐 한국보다 2배 이상 더 저렴하고요. 600원, 700원 꼴이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자원의 나라다 보니까 확실히 저렴하다. 자, 그 다음에 한 달에 여기 매니저가 하루에 24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언제 쉬냐? 그랬더니 3일을 쉰대요. 하루 일을 하고 3일을 쉰대요. 그래서 보면 한 달에 그러면은 8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3일 쉬고, 하루 일하고 3일 쉬고. 근데 그 24시간 중에 여기서 밤에 수면 시간까지 근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괜찮은 거죠. 아, 그러면은 월급이 얼마야? 제가 물어봤는데 월급이 말해주기를 2만 루블이라고 합니다. 2만 루블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28만 원 언저리입니다. 3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한 달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좀 빠듯하다곤 하더라고요. 평균 월급을 물어봤는데 2만 루블에서 3만 루블 사이랍니다. 현재 이 매니저가 최저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2만 루블이니까 아르바이트 중에서 잘 받으면 3만 루블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노동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 청소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관리만 하는 거니까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았는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30만 원인데 4배, 5배 이상 더 많은 거잖아요, 한국이. 물론 한국이 물가는 더 비싸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본 걸로는 월세 가격이 평균이 2만 루블에서 3만 루블 사이더라고요. 월세 안 나가고 자가 집에서 산다면은 2만 루블, 3만 루블도 적은 돈은 아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비용이 얼마인지 봤더니 평균 5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지아에서 만난 러시아 친구가 신형 소나타를 구매했었는데 한 3천만 원짜리 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세금이 많이 붙어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알게 된 소식들을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칼리닝그라드입니다.
Please subscribe Saltman channel.